BMW 벨트를 하다 보니 자동차 전시장을 이 기회에 다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MW와 벤츠는 독일 명차의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하나니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벤츠 박물관이라고 이 컨텐츠에서 부르겠습니다. 이 벤츠 박물관을 디자인한 이는 UN 스튜디오의 벤 반 페르컬입니다. UN 스튜디오 작품을 답사한 것은 이 작품이 유일하네요. 벤 반 페르컬의 벤츠 박물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벤츠 박물관은 독일의 자동차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는 볼만한 현대 건축물이 꽤 많이 있어서요. 여기 답사를 추천드립니다. 저기 보이는 게 바로 벤츠 박물관입니다. 자동차 박물관이라서 그런지 BMW 벨트와 마찬가지로 여기 주차는 무료입니다. 여기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으시면요, 걸어서 몇 분도 안 돼요. 바로 벤츠 박물관이 보입니다. 여기가 벤츠 박물관의 정문입니다. 건물은 삼각형 형태의 매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3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층수가 2배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 건물이 스키플로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벤츠 박물관은 보기보다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면을 제대로 찍으려면 앞쪽이 넓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넓어 보이는 앞쪽 공간도 넓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하, 저거는 벤츠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보다 제대로 인면이 나오는 사진을 구글링해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진으로 스키플로어가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여기가 벤츠 박물관 정문입니다. 여기는 넓은 필로티 공간이 정문 앞에 있습니다. 벤츠 박물관의 내부 스키플로어의 컨셉이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네요. 정말 그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 층별 구분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더군다나 도면도 충분하지 않고요. 그래도 내부는 들어가 봐야겠죠. 시장층 평면입니다. 정문 입구는 이쪽입니다. 여기가 정문 앞의 필로티 공간입니다. 정말 넓지요? 여기는 정문의 회전문 입구입니다. 이 회전문을 돌고 들어가면 여기가 확실히 벤츠 박물관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지요. 여기는 정문 입구로 들어와서 왼쪽에 있는 관람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행사를 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벽면에는 어떤 장치도 없어 보여서요. 정문을 들어오면 바로 정문에 이렇게 티켓 오피스가 있습니다. 여기 관람객은 답사하기 딱 좋을 정도로만 붐비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관람 동선은 바로 6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층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쪽의 지하층부터 보겠습니다. 이쪽 에스컬레이터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 지하층이 나옵니다. 여기 지하층은 벤츠 박물관 본관 바로 아래는 아닙니다. 여기는 벤츠 박물관 광장 아래입니다. 여기가 지하층 에스컬레이터 입구이고요. 이 지하층에서 핵심 공간은 벤츠 기념품 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키링 같은 것을 산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지하층에도 이렇게 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시물들은 세계 역사 현장에서 있었던 벤츠 차량들을 전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서진 벤츠를 그대로 전시해 놓았겠죠. 기념품샵 뒤쪽에도 이렇게 벤츠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대충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벤츠를 지겹게 보았으니까요.
이제 전시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벤츠 전시 동선은 이쪽 엘리베이터로 가서 먼저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야 시작됩니다. 제가 올라간 엘리베이터 대기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벤츠 박물관 중앙 보이드 공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디자인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그냥 벤츠 마크 그대로가 이 보이드 공간 천창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 보이드 공간도 특이하지만 여기 엘리베이터 카 디자인도 정말 독특하지요. 이렇게 트랙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는 처음 보았습니다. 여기 3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모두 관람자용 엘리베이터인지 잘 모르겠네요. 엘리베이터 카의 외형만큼이나 내부 공간도 이렇게 독특합니다. 정말 SF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꼭대기에 도착하시면 중앙 보이드 공간 맨 위에 보이는 그 벤츠 마크 패턴이 브릿지로 되어 전시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6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7층이 되는 맨 꼭대기층 중앙에는 이렇게 원형의 기둥 비스무리한 것이 딱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참 의외인 게 이 6층에는 말의 모형이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의 출발이 마차이니까 그걸 암시하는 것일까요? 6층 꼭대기층의 위도 이렇게 천창으로 뚫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뚫어놔도 되는 3면 브릿지 공간을 이렇게 사선으로 덮어 놓았네요. 그래도 틈이 있어서 아래를 살짝 엿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를 볼까요? 이쪽으로 가시면 자동차의 시작, 아니 벤츠 자동차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층 전시장 중앙에는 딱 봐도 처음 벤츠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2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6층 전시장은 중앙에 있는 2차 이외에는 벤츠의 시작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여러 전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벤츠의 가장 초창기에 해당하는 엔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자동차 엔진 연료가 무엇이었을까요? 증기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부터 램프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벤츠 박물관 평면이 전층을 다 표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정리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좀 틀리더라도, 아니 많이 틀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5층 전시장으로 가시면 이쪽 램프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6층에서 5층으로 내려가는 램프는 다른 층 램프와는 다르게 이렇게 자동차 관련 실물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차들을 전시하고 있으니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초기형 오토바이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주목을 끌었고요. 초기형 비행기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벤츠마크도 비행기 프로펠러 같은 디자인이지요. 벤츠도 비행기에 도전한 역사가 있나? 하지만 이 램프도 5층으로 갈수록 폭이 제한되면서 이제 벽쪽 전시는 사진과 같은 평면적 전시로 전환이 됩니다. 벤츠 박물관은 크게 북측 전시장과 동측 전시장 그리고 남측 전시장으로 나뉘는데요. 대부분 층에서 그래도 규모가 큰 전시장은 대부분 북쪽이더라고요. 이 벤츠 박물관 내부 공간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 3개의 전시장을 잇는 램프 공간들이 엇갈리면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위쪽은 6층 휴게실인데요. 저기는 들어가 보지 못했네요. 하지만 이렇게 매회수의 띠처럼 엇갈리게 전개되는 램프 동선 덕분에 정말 꼭대기층 벤츠의 시작부터 맨 아래 벤츠의 미래를 전시하는 공간까지 정말 순서대로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전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즈음에 생산되었던 벤츠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자동차들은 디자인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 이 차가 벤츠인지 포드인지는 저 같은 비전문가에게는 잘 구별이 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북측 전시장에는 중앙 보이드 공간 쪽에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하지만 이보다는 이 뒤쪽에 있는 중앙 보이드 공간이 저에게는 더 끌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저 엘리베이터 카가 천장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전체 전시장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요. 특히 4층 남측 전시장이 전체적으로 쑥 내려다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비행기가 걸려져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비행기 엔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 비행기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아래를 보니 조금 아찔하네요. 자, 그럼 동측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다음 사진이 동측 전시장인지 남측 전시장인지 정말 많이 헷갈렸습니다. 사실 지금 소개하는 게 맞는지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2층의 전시는 벤츠 역사의 맥락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벤츠 버스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벤츠 버스는 따로 본 적이 없어서 도리어 여기 전시가 좀 신선하기는 했습니다. 이 버스는 딱 봐도 아주 오래된 버스 차량 같아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층고도 낮은 이곳에 왜 버스 차량을 전시해 놓았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 동측 전시장이 맞는지 제가 확실히 들지 않는 게 바로 이 풍경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벤츠 박물관 야외 마당이 보이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평면을 분석했거든요. 물론 억지로 보려면 볼 수도 있는 위치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솔직히 이쪽이 동측 전시장의 창을 찍은 사진이 또 확실하지 않네요. 틀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가 파악한 배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 평면들이 더 있어야지 제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휴, 일단 이쪽이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램프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램프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측건데 여기는 4층 남측 전시장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차들과 엔진을 보면 딱 2차 세계대전 때 벤츠 같은데요. 만일 진짜 그렇다면 이건 좀 그런데요. 그렇죠, 분위기가요. 나치가 벤츠를 관용차로 사용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차가 멋있기는 하네요. 그때부터 벤츠 했나봐요. 이 차는 딱 봐도 고급 리무진 느낌이 나네요. 아참,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명했던 독일 전차 엔진도 벤츠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5층 중앙 보이드 공간에서 보았던 비행기가 2층에 달려 있습니다. BMW도 항공산업에 대한 꿈이 있던데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오래된 자동차 메이커들은 모두 항공기 산업에 진출하고 싶었나 봐요. 여기 중간에는 또 이렇게 멀티미디어와 결합된 아일랜드 전시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4층 북측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램프인데요. 이 평면은 이제부터 소개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다른 도면을 못 구해서 그러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측 램프로 들어가는 입구는 저쪽이고요. 저기가 북측 램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 위쪽은 5층의 공간이고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공간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로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4층 북측 램프인데요. 사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램프에서 북측 전시장을 좀 가리도록 가림막이 되어 있습니다. 4층 북측 전시장에 전시된 벤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1980년도 초반까지도 생산되었던 벤츠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부터 전세계 벤츠의 명성이 드날렸던 시대였지요. 그렇지만 너무 비싼 차라서 1970년대 우리나라 벤츠는 1000대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벤츠 스포츠카는 정말 멋있네요. 저는 이 시대의 벤츠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4층 동측 전시장에서 5층과는 다르게 중앙 보이드 공간이 이렇게 오픈되어 다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맞게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3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평면으로는 그 코스를 정확히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하지만 추측컨대 이쪽에 동측 전시장을 가는 램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가 3층 북측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램프 입구이고요. 여기가 바로 북측 전시장입니다. 여기 전시된 차량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생산된 벤츠 차량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 때 벤츠 차량은 디자인이 많이 밋밋해진 것 같아 보이네요. 왜 과거의 벤츠가 더 디자인이 끌리는 것일까요?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요. 여기 전시된 차량들은 제가 젊었을 때 가끔은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벤츠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도 중앙 보이도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반대편에 아까 4층 남측 전시장이 보이시죠? 그런데 전차층에서 중간쯤 오니 도리어 중앙 보이도 공간 위아래 공간을 더 찬찬히 살펴볼 수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아래에서 중앙 보이도 공간을 보니 더 벤츠마크 같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아래 공간에서 바닥의 저 원형 패턴들이 잘 인지가 안 되었는데 위에서 보니까 다르네요. 사실 3층, 2층 그리고 1층은 제가 제대로 공간을 파악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평면도 또 이 3층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3층 평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이쪽 램프로 내려가면 2층 남측 전시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남측 전시장의 전체 뷰입니다. 이 전시장에 있는 벤츠들은 요즘 MZ세대들도 익숙한 그런 벤츠 차량들입니다. 아마 2000년대 이후 생산된 벤츠이겠죠. 여기서도 중앙 보이도 공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2층 공간인데 이쪽은 정말 도면만으로는 이 공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면상으로는 화가 날 수는 없지만 2층 공간은 중층 공간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도면으로 설명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의 일부 공간은 마치 자동차 경기장에서나 볼 것 같은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람석 공간이 3층이고 이 아래가 2층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람석에서 2층을 바라보시면요, 정말 벤츠들이 경기장 트랙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전시 연출이 펼쳐집니다. 이 전시는 정말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여기 경기장 같은 사운드도 나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에는 그냥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트럭까지 달리고 있네요.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 자동차 경기장 전시는 아까 전 관람석 뿐만 아니라 2층 전체 외벽 내부를 이렇게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 정도로 벤츠의 역사가 길다는 것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스 차량은 정말 너무 옛날 것이네요. 반면 최신의 F1 레이스 머신을 이렇게 소중히 전시해 놓았네요. 이쪽에서도 중앙 보이도 공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각 층별 구획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면 정말 이 공간들이 헷갈립니다. 그래도 다음 공간은 이 평면을 보면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2층 동측 전시장에는 미래의 벤츠 차량들을 벽면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장을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내려가면 아래쪽에는 휴식 장소가 지상층에 저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1층부터 지상층으로 내려오면요, 이 공간의 전시가 좀 더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요? 진짜 미래의 벤츠가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요? 여기까지가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기 답사 갔다 온 지도 7년이 넘어서 정말 공간들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이 벤츠 박물관 매스 스터디 모델로 그나마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네요. 도리어 이 3D 모델 공간을 이해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벤츠 박물관을 디자인한 벤 판 베르켈은 네덜란드 출신 건축가로 UN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영국 AA 스쿨 출신 건축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UN 스튜디오의 작품은 이 벤츠 박물관이 유일하네요.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 외부 파사드를 디자인한 것이 바로 UN 스튜디오입니다. 의외로 한국과 연관이 있는 회사지요? 이번 벤츠 박물관은 정말 컨텐츠 만드는데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컨텐츠 소개 중 아마 30% 이상은 제가 잘못 공간을 이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 지었네요. 다음에는 포르쉐입니다. 헤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치노의 앞에였습니다.